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미국 주식시장이 강한 한방이 나오는 그러한 강세장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하루가 이어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 커플링, 디커플링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 트렌드가 함께 정해진 건 없죠. 어쩔 땐 커플링, 어쩔 땐 디커플링 막 섞여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죠. 3분의 1 정도, 10%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예상을 하회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자주 나오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낮죠. 미리 내려놓고 그 가이드라인부터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센티를 조정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잘 나온 것보다는 가이드라인, 시장 예상치 대비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사는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생각보다는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오늘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미국과 커플링이 될 거냐, 디커플링이 될 거냐, 뭐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미국과 커플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키포인트로 들고 싶네요. 세 번째는 어제 자넬 앨런이 한국에 왔는데 이제 통화 수완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원화 강세, 지금 1,300원대에 가 있는 원화의 강세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생각보다는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강력하게 썸머 랠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반도체, 즉 IT가 선두권으로 지금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만큼 그동안에 눌려있던 성장주, 시장이 이제 침체로 가는 그 상황에서는 늘 성장주가 시장의 가장 가치를 높게 받는 거죠. 여기에 주가 조정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고 향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나 글로벌 경기 침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바로 성장주에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IT,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성장주들이 계속 시장의 어떤 리더의 역할 모습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투자금을 좀 몰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일 시장 키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금일 미국 주가 추이를 보면 모두 45도 각도로 쭉쭉 뻗었죠. 네, 항상 끝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끝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유럽도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러한 글로벌 강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TV가 전하는 글로벌 시장의 키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 기업의 1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예상을 상회한 놀라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가 2분기 구독자 감소 예상 대비 절반을 나타내는데 시간에서 상승하는 거죠. 네, 2분기 구독자 감소가 예상 대비 절반으로 나오면서 긍정적이죠. 다시 시간에 상승을 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여전히 넷플릭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중립의 그러한 리포트를 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푸틴이 이란을 방문했네요. 가스 매장량 1, 2인 러시아과 이란이 반사방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런 전쟁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란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네요. 러시아가 21일 노드스트림 1 가스 공급을 재개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과 유럽이 올랐는데 이건 러시아가 유럽을 가지고 노는 거죠. 네, 가스를 공급했다. 다음에 뭐 청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막았다가 이것은 유럽을 가지고 노는 거죠. 계속 막아놓으면 유럽이 새로운 돌파구와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러시아는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럽이 멀리 못 도망가도록 가두리 전략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이러한 노름에 놀아나는 유럽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비 2.0% 하락했다. 2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프랑스가 전력공사를 100% 국유화에 14조를 투입한다. 우리나라는 민영화시켜야 되는데 전력을, 여기는 반대로 이제 국유화시키는 거죠. 그만큼 전력은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죠. 우리나라 거대 발전소들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국유화가 주는 그러한 어드밴티지는 민영화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더 많냐 적냐, 물론 뭐 비효율적인 면을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경영관리 이런 효율로 막아야 되지만은 국유화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 인프라는 국유화가 맞는 것 같아요. 민영화 할 때부터 가격 오르고 서비스 질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디가 생산을 급증했죠. 얼마 전만 해도 지난달만 해도 팜유가 가격을 뭐 수출을 중단시키면서 팜유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뭐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20% 이상 하락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2014년인가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한번 크게 왔죠.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하루에 20%씩 오르는 그러한 충격 속인데 이게 꺾이니까 6개월 만에 원상태로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해산물, 커머디티 이런 것들이 쉽게 뭐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렵다. 이런 그 어떤 그 과거 틀에 꽉 잡혀 있는데요. 이런 생산 방법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시스템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그 가격이 하락하면 금방 또 꺾이는 그러한 모습, 또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이 크게 늘어가는 그런 과거와 다른 생산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한 번 꺾이면 생각보다 더 강하게 꺾인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주장했던 제 논리죠. 아마존이 가짜 사용 후기를 올린 페이스북 그룹 1만여 개에 대해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도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가짜 사용 후기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시장, 금일 시장 글로벌 키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제네럴렌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원달러는 13.03원이 하락해서 1306.17, 1200원대로만 내려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저는 오늘 1200원대로 내려올 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요인들은 환율의 안정적이고 원화의 강세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깔아주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속된 연편을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콧대 높으면 미국이 꼼짝 못하고 망신을 당했는데 물론 저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드시 미국에 선물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겉으로는 일단 사우디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국에 증산이라든지 뭔가 선물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다시 오르지만 향후에 2, 3년 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다시 유가는 깎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유가는 반드시 100달러 이하로 가야만 이 모든 일이 이 아사리장인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죠. 네, 조 바이든이 이 석유 가격,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강력히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 외신 헤드라인에 올라온 모습을 봤는데 미국 정부가 이 가솔린 가격을 잡아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쪽에 지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관련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바이든에게 경제학 언론을 배워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모욕감을 줬는데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타협을 하고 가솔린 가격은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금리가 오른 거죠. 2년, 5년, 10년이 3%를 올랐습니다. 특히 5년과 10년, 10년짜리가 2% 후반대에 있다가 3%를 올랐네요. 네, 두 해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다시 21bp까지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15bp, 14bp 했는데 오늘은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30bp 더 벌어지면 경기 침체를 나타낸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20bp 정도까지는 시장이 다른 요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금리의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또 유가라는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진다면 다시 금리의 스프레드 역전 현상에 대해서 또 왈가불가할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알면서도 큰 요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스프레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애플은 2.67% 다시 상승했는데 15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도 애플 관련주들이 좀 박살이 났는데 LG 이노텍이라든지 애플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관련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줬는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만 또 새로운 또 상승의 원동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애플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상승해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2.07% 올랐네요. 네, 736달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비안도 2.39%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요즘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이는데 오늘도 2% 올랐습니다. 259달러. 엔비디아는 5.53% 올라서 169달러. TSMC도 3%나 올랐네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의 핵심 선두권으로 나오는 그러한 반등의 선봉장에는 반도체와 IT가 있다. 그 다음에 보잉이라든지 델타와 같은 항공 관련 기업들이 있고, 그렇죠?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포드와 GM도 주가가 5% 넘게 오르더라고. 그 이유를 보니까 GM은 쉐보레 전기차를 내놓고 포드는 F150 트럭에 관한 그러한 새로운 신제품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전기차 관련 서프라이 체인은 어느 정도 조정을 지금 충분히 받고 있는 특히 양극재인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올라올 확률도 됐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그 많은 무상증자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죠. 일단 선발금이 일어나야 되는데 7월 말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은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12만 4,700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올라오면 또 물량이 쏟아질 확률.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은 시총 15조까지 장기 트렌드로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LNF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죠. 3분기에 LNF의 실적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가이던스를 통해서 LNF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음극재 시장,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동아기업 이런 첨보 이런 쪽을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극재와 그 다음에 전해질 관련 기업은 당분간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중국 쪽에서 싼 가격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이 봉쇄가 자주 되고 있고 그다음 수출도 잘 안 되는 거죠.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것들을 대비했을 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아직까지도 이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그런 상황. 따라서 양극재 중에서 가격이 하락해 돼 있는 모습. 이런 면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좋아 보이는 거죠.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음극재는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말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23%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5.11%나 상승을 했네요. 너블록스가 좀 상승력이 낮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5%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0.4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네, 23,284달러. 네, 비트코인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네요. 리스크 관련 자산들, 그렇죠. 이러한 관련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 2.0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크레딧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네, 오늘도 좀 시세를 좀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쳐야 되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시장이 지속적인 바닥 탈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상승이 디커플링된 데가 많아 다소 걱정이 되지만 오늘은 그냥 눈 감고
우리도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를 강력히 기도해보는 수밖에 방법은 없다. 오늘 아침에 미래에서 애널리스트 쓴 자료를 분석자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 실적 상승이라는 호재에 강하게 반영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이제 센티가 정해질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지난 2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와 부진한 가이던스로 주가가 큰 폭 하락했던 적이 있는 만큼 낮아진 눈높이를 얼만큼 충족시켜줄지가 관건인데 오늘 아침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예상보다도 네, 어, 유입자 수가 감소가 줄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기업들의 나침판이 바로 넷플릭스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넷플릭스가 기대를 예상치를 상회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는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익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를 하고 있다. 시장 예상은 이익 성장률이 4.1%를 예상을 했는데 3.8% 정도 소폭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예상을 얼마나 상회했느냐,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하느냐를 나타내는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죠. 이 서프라이즈 비율의 경우 2014년부터 직전 분기 2022년 1분기까지 평균이 74.2%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낸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 65.4%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으나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 걱정할 단계는 아니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비율이 지속 하락했던 최근사는 2018년과 2019년에서 20년 초에 나타났는데 동 기간 동안 S&P 500 주당 수익 이익의 추정치가 급격한 조정세를 보였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 기업 이익, EPS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은 급한 조정이 아니라 좀 스무스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지수 비율이 이 과거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것이 이제 몇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실적 발표가 이제 중순부터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예상보다는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두고 스탠스를 두고 2분기 실적과 3분기, 4분기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일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2분기 실적과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FN 가이드라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 매출액은 어떻게 될 것 같다,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고 숫자로 나타내고 엑셀에 정리를 하고 이 작업, 이러한 수고스러운 아날로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문에 사고 소문에 파는 주린이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꼼꼼하고 그 다음에 그 막대한 어떤 자료를 찾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보고 매일 접근하고 매일 분석해보는 그러한 프랙티스 과정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향후 이익 추정치 변화도 함께 주목해야 될 상황이다. 일단 모든 악재가 선반영돼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고 악재들에 의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서의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영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등의 선두그룹의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등 성장주가 다시 나서면서 우리나라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이 반등의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거죠. 이런 양세는 단기적 반등이지만 모래사막 영역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은 구세주로 충분히 여기서 목을 축이고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베어마켓 랠리, 이 데드캣 바운스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면 하반기 주식 싸움, 시장 싸움에서 밀리죠. 그래서 2,500까지는 버티고 있다가 여기에 올라오면 그때 30%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고
3분기, 4분기, 가을 이후에 나타날, 여름이 지나서 가을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새로운 테마주를 골라서 집중 투자하는 그 전략. 이 전략의 핵심은 현금 30%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2,500 정도에서 올라와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부터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기술적 반등을 하기를 바라면서 웅크리고 수그리고 앉아서 인내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대박이 나는 그런 멋진 하루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